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 지자체 선거 뭐 다들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자체 선거 날 저는 이 북한산 등반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YTN 뉴스킹에서 2주에 한 번씩 나가기로 했는데 그게 수요일 날 겹치니까 아이 등산은 잡아놨는데 오전에 나오라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이 옷을 대충 입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세 분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제 자체가 투표를 안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따라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투표율로 따져보면 되는데 4년 전 이 지자체 선거 때 투표율 한 60%라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만약 이번 지자체 선거도 야당이 그래도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은 4년 전에 그 투표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0% 근처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야가 좀 대등한 구도가 되는 건데 여권은 지금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신나고 뭐 줄 서서 어떻게 뭐 해먹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뉴스의 중심에 이 그놈이 술을 먹든 말든 뭐 사고를 치든 윤석열이 중심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럼 윤석열의 여건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은 나갈 사람은 나갔을 겁니다. 근데 야권은 짜증 나잖아요. 일단 뭐 TV에 윤석열만 나와도 TV를 끄고 막 이런 상태에서 웬만히 야권이 비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나가거든요, 투표에. 바뀜도 나고 야당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이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투표율이 한 60% 근처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보고 이제 지자체 선거를 예측하는 건데 제가 한 55%를 얘기했죠. YTN 나가서 55%까지만 나가더라도 그래도 좀 선방은 될 텐데 이게 50% 초반에 머물면은 정말 참패할 수 있다. 지금 50% 초반 나와서 사실상 큰 참패를 당한 거죠. 큰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희한하게 역전해서 그렇지 사실 경기도까지 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12대 5가 아니라 사실상 13대 4고 수도권 전역의 이 기초단체장들을 다 뺏겼죠. 어, 굉장히 큰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안 나간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화가 많이 났어. 근데 이 화를 못 풀어주니까 안 나간 겁니다. 그냥 에라이 덕게 져봐라.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또 복잡해집니다. 또 복잡해져요. 왜 화가 났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거야, 이게. 먼저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가영석 전에? 그냥 제가 이걸 이제 짚은 건데, 어. 자, 이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가 이제, 제 기사를 좀 인용했는데, 자, 투표로 10%.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 투표로 50% 나오면 야당은 무조건 참패인데, 그럼 왜 야당 지지자들이 안 나타났냐, 투표장에. 여기서 분석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분석이. 그러면 지금부터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해서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면은 대안도 다르게 분석하게 되거든. 그러면 내부 싸움이 이제 커지게 된단 말입니다. 음. 심각하게죠. 이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이 50.9%인데 4년 전은 60.2%. 요 9.3% 차이가 이게 원래 정상적이면은 나왔어야 될 야권 지지자가 안 나와서 이게 참패를 당한 겁니다. 이게. 최영일 평론가 민주당이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하긴 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 민주당이 이겨서 뭘 할 건지가 답이 안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기면은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나갔겠지. 안 나갔다는 얘기는 야, 쟤네들이 이겨봐야 별 먹겠다. 이러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차라리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처럼 막 80%막 90% 육박해서 이건 뭐 하나마나 이게 안 된다. 뭐 그랬으면 오히려 괜찮지. 그러면 윤석열 거품 꺼지면은 알아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쪽도 50% 초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역대 대통령 신임 지지율 치고 최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조차도 안 돼가지고, 민주당을 지지자들이 안 찍으러 갔다. 이게 보통 사례입니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단합이 안 되는 내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박지원이 그 586 퇴출론 이거 굉장히 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래놓고서 우리한테는 결집하라 왜? 이런 반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는 광주 37.7%.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주시장은 뭐 어차피 민주당이 먹었으니까 그 광주시장이 말해 강기정이 됐나요? 그냥 강기정이 아는 사람만 가서 찍었지 나머지 다 안 찍으러 왔다는 얘기죠. 다 안 찍어왔다는 얘기예요. 광산구청장 시의원 11명은 무투표 당선. 뭐 여기는 다 민주당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안 간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럼 다만 이게 광주 전남만 해결되는 문제냐, 해당되는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광주 전남 쪽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천에서는 크게 패한 거고, 경기에서 이긴 거는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기자. 민주당은 국민에게 심판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판을 받은 거다. 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서 진 거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박지원 지금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하긴 했는데 안 나갈 것 같던데 어디 또 어디 틀어가지고 또 계속 질러댈 것 같던데. 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잡은 거는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정부, 윤정부를 견제하는 견제론보다는 정말 쇄신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했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론 혹은 투쟁론. 저는 투쟁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문제하고 대선에서도 진 놈들이 뭘 또 이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냐. 너희나 잘해. 쇄신부터 하자는 쇄신론. 요 두 개가 부딪힌 겁니다,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내에서 이 두 가지 논의가 부딪힌 거예요. 쇄신을 하겠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를 견제 투쟁하겠다는 투쟁론이 부딪혔는데, 이거는 어느 때나 다 답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일단 제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도 보십시오. 민주당 쪽에서. 대권이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유리했고 여당이 다 이겼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97년하고 2007년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7년 김대중이 12월에 집권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지자체 선거를 압승합니다. 6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도 12월에 이 대권을 이기고 4월에 총선을 압승을 했습니다. 5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집권한 지마다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5개월보다도 한참 적은 3개월. 자, 야당 입장에서 대선을 패했어. 그 대선도 아슬아슬하게 패했어. 그러니까 이건 2007년도 상황보다는 97년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해창 씨가 그때 김대중 씨한테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표 차이가 비슷할 거야. 그때 표 차이가 한 30만 표인데 이번에 이재명 씨가 20만 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박빙으로 진 게 97년도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는 6개월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그때는 조순 총재가 이제 당을 이끌고 지자체 선거를 갔다가 참패한 다음에 이해창 씨가 복귀해서 장을 합니다. 6개월 뒤에. 근데 이번에는 그 6개월도 아닌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럼 말이 3개월이지 대선 지고 비대위 출범하고 하는 게 한 달 걸려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다가 나머지 한 달은 선거운동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당의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박지원이 말대로 우와 우리 민주당이 정말 바뀌었네 이거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한 달인데 한 달? 또 그 한 달 동안은 정신이 없어 저쪽도 이제 여당으로서 인수위 끓이고 개각하고 막 가는 거야 저쪽은.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당으로. 야당의 쇄신을 언론이 비춰주겠습니까? 여당의 인수위와 개각으로 쫙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쇄신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기에는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그랬을 때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 쳐서 그냥 꼭두각시들 앞에 내서서 우리 바뀌었습니다. 이 사기치는 거 말고는 당의 쇄신으로 국민들에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당의 쇄신은 매우 추상적으로 효과를 내는 대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한 1년은 가야 돼. 이 당이 바뀐다거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정책들 어떻게 견제하는지, 당내 행상 어떻게 치르는지 쭉 보면서 당의 평가에 대해서 야,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만에 그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사람들 목 쳐가지고 박지원 같은 꼭두각시 애들 앞세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승부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는 원래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80%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지금 비호감도가 60%인 사상 최약체의 정권이고 지금 천방지축 수준으로 지금 국정농단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너무 많은 사고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고를.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야. 사고 치는 이 수위들이. 그러면 야당 지지자를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왜 안 나왔냐는 걸 따지기 때문에 지금 야당 지지자들의 생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참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0만 표. 이번에 무슨 강용석이가 표 갈라먹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심상정이가 80만 표를 갈라먹었어요. 제가 대선 때 이재명이 1, 2%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아마 예언을 했을 겁니다. 예견을. 난 심상정하고 단일화 된 줄 알았어 그때. 왜냐면 우리는 이미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니고 우리는 김경재 후보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정치를 잘 안 봐서 계속 윤석열, 이재명 나오니까 난 심상정하고 단일화 된 줄 알았다니까. 심상정이 80만 표 가져갈 거는 잘 몰라. 안 떠오르는 거야 머리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 이긴 거지. 지금 이번에도 가영석이가 5만 표 가져간 걸로 이제 사실상 이긴 거라 그러면은 대선 때 이재명이 이긴 거지. 심상정 80만 표를 가져왔으면은 왜 심상정하고 단일화 안 됐어요 그때.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 우리가 너무 못해서 정말 우리가 다 바뀌지 않으면 정권을 못 잡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심상정하고 단일화를 어떤 놈이 추진 못했냐? 이거 한 번만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직후에 3개월 만에 선거인데 당을 와장창 바꿔서 승부를 할 생각보다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 후보 이재명 나와. 당대표 송영길이 그래 서울시장 나와. 2차전을 벌이는 거지 2차전을. 참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하면 이미 3개월 동안 윤석열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한번 붙어볼만 하다. 그런 판단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지층은. 누군지도 모르는 박지원 같은 애가 나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바꿔줄게. 그럼 넌 뭔데? 그래도 이재명 송영길이는 사실상 60만 표를 이긴 거 아니냐. 그럼 그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겠지 지지층은. 그럼 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윤석열 정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저놈들은 운이 좋아서 한 번 이겼을 뿐이지 우리 실력이었으면 원래 60만 표를 이겼어야 되는데 어떤 놈인지 심상정을 못 주저앉혀가지고 실수해서 우리가 졌다. 다시 한 판 붙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을 안 인정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더군다나 이 윤석열이 보수에서 뿌리가 온 자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에서의 검찰총장 사냥개, 사냥개로 부리던 자가 절로 넘어가서 집권했기 때문에 이건 배신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배신이지 배신 그냥. 만약에 이쪽에서 홍준표가 집권했다? 홍준표한테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미디어 치러 왜 들어옵니까? 제일 세게 윤석열을 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홍준표가 집권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홍준표를 죽이려 덤벼들었을까? 배신자거든 이건 윤석열이는 그쪽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디어치 입장에서는 조작날조 범죄자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배신자. 그러면 저놈을 심판하는데 각을 맞췄어야 된다고. 2차전 대선 2차전. 그럼 윤석열을 심판하는 각을 맞추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제일 중요했던 문제 제가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했을 때 지자체 끝장났다 그랬잖아요. 아니 한덕수는 부적격자라고 민주당 자기들이 한덕수 방지법을 입법을 발의해놓고 아니 법안이 장난이에요? 법안은 한덕수뿐 아니라 한덕수 유사한 놈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로 못 들어온다는 입법 정책인데 그걸 해놓고 한덕수를 인준을 시켜?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 이제 아마 강성 지지층보다는 좀 합리적 지지층? 그러니까 언제라도 민주당이 열받으면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떠난 거야, 떠난 거. 특히 윤석열에 대해서 야 저것들은 정말 술 처먹고 부부들이 개를 들고 집무실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거 막 열받는 이 둘의 이 행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이것들 꼴 보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 찍으러 안 가죠. 찍어봐야 또 들칠 텐데. 만약에 한덕수를 부결시키고 그러면 굉장한 긴장감이 생기겠죠. 그럼 아마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나올 거고 그럼 맞부리 쳤을 거 아닙니까? 맞부리 쳤으면은 이쪽 지지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쪽 지지자가. 그냥 야당과 윤석열이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야 그냥 윤석열한테만 기회 주자 이번에. 응? 어차피 대통령 됐는데 지자체도 한번 해보고 기회 주자. 이 여론을 민주당이 압도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또 뭐냐. 이재명, 송영길 씨가 나와버리니까 원래는 이 선거는 사실 져도 돼. 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당의 거의 이 유일한 이 정치적 자산이 하나 나오니까 이거 지면 큰일 나니까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하고 송영길 씨가 요청했잖아요, 당에다가. 근데 이게 작업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그게. 나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씨의 지자체 패배론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땐 납득이 좀 안 돼요. 이 당에서 나오는 얘기나 언론 나오는 얘기나. 근데 나보러 하나 지적하라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시키라고 얘기한 거 저는 그게 실책이라고 봐요. 차라리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는 이번에 선을 끊어야 된다 해서 입법도 발의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끊겠다. 만약에 한덕수 부결돼가지고 내가 떨어진다? 내가 감당하겠다. 부결시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지금보다 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선거가 이제 비장해졌겠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냐? 비장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재명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인천 계양을 투표율이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인천 쪽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지면 안 되니까 막 몰려갔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비장미가 없던 선거예요. 다시 강조하는데 이재명 씨가 한덕수 부결을 지시하고 나 계양에서 떨어져도 좋아. 이번에 한번 부패한 공무원들 한번 보여주겠다 했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율 지금보다 5%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그 문제예요. 나머지 이재명 씨 책임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정파투쟁 같은. 근데 사실 제가 민주당 내부를 잘 몰라서 저는 친문과 친명을 구분 못하거든요.
저 친문과 친명이 싸운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이 이낙연 씨 얘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이낙연 씨 얘기엔 제가 동의가 좀 안 되죠. 자, 뭐 그냥 크게 이게 제가 뭐 민주당 내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크게 지금 이낙연 씨 얘기는 대선을 졌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가서 승부했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저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선을 사실상 이긴 거를 어떤 놈의 실수로 60만 표 이긴 거를 승리를 뺏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윤석열이 때려 죽이면서 가도 된다. 웬만한 승부가 된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승리 가능성 높냐 했을 때는 대선 라인업 그대로 가서 때려버리는 게 맞았을 거라고 봐요. 네. 결정적으로 이낙연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없어. 당을 확 바꿔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재명이 나오고 소영길이가 서울시장 나왔냐? 나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나올만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영길은 빼고 이재명 씨가 안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경기지사 선거 졌겠지. 경기지사 선거. 그나마 이재명 씨가 인천 계양을 나와가지고 비상 걸고 지금 큰일 났다 그러고 저 김포공항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포공항 저거 공약. 저거 생각보다 경기 서부권표 몰표 나왔을 겁니다, 저거. 따지면은 저 김동연 씨 이거 당선된 거 저거 아마 김포공항 이전 때문에 당선됐을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안 나왔으면은 이재명 씨가 호각 불어가지고 비상사태 선언해가지고 왔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왔겠지 아예. 그럼 더 크게 졌겠지. 뭐 반대로 야 이재명 소영길이 아니라 이낙연 야 내가 한번 당대표 섰으면 이겼을 거다.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아니 저는 이 민주당 문제는 지금 최근부터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주 막 깊이 제가 내 말이 맞다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좀 김영민 통해서 그 채널 통해서 제가 좀 듣고 지금 좀 배우는 단계지. 내일도 아마 강동수와 5시 할 때는 주로 김영민이 이제 민주당 얘기 많이 할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을 잘 몰라도 이런 이 과거 정치 사례나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좀 심각하게 참패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투쟁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야당 입장에서 들이받고 싸우고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아니 당장 술 처먹다 걸린 거 그거 안 싸웠잖아. 민주당이. 그거 대변인만 나불나불 냈지. 윤호중이하고 박진영 얘기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청담동 다니면서 900만 원짜리 술자리 갖고 술 취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붙잡히고 그거 경호하다가 경비대 실탄 없어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붙었냐고 민주당에서 갖다 들이봤어야지. 완전히 국정도 사겠다고 난리치고 안 했잖아 민주당에서. 근데 뭘 이길 생각을 해. 그것도 안 해놓고 야당이 집권 여당하고 싸우지 않아 놓고 뭘 이길 생각을 하냐고. 자 그럼 이제 경기 선거만 좀